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이 대중에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송중기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중기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식 입장에서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교도 소속사 UAA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기의 커플로 불리던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다. 신혼집으로 알려진 집부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태백세 대장 그리고 송중기 생가의 환경 변화가 모두 기사화됐다. 급기야 송중기 아버지까지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그 배경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는 송중기의 대전 본가에 차려진 송중기 박물관에서 송송 커플 자료들이 사라졌는데 송중기의 아버지가 지웠다는 추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송중기 생가는 대전 세정골에 위치해 있다. 송중기에 앞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사대가 함께 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송중기가 스타가 되면서 그의 아버지가 2017년 송중기 박물관으로 꾸며 개방했다. 송중기 본가 외부엔 실제 크기의 입간판 사진들이 있고 내부엔 송중기의 성장 과정으로 꾸며 놓아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에서 팬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갈라지면서 현재 태양의 후예 관련 사진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당분간 두 사람의 일가수일투족은 대중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 이혼 소식에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여러 명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나 최근 송혜교와 작품을 함께한 배우 박보검이 이른바 지라시에 언급됐는데 소속사 측은 루머와 억측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 커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된 가운데 송혜교가 이혼 성립 직전 인터뷰했던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이하 한국 시간 홍콩 매거진 테틀러는 모나코에서 송혜교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송혜교는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나에게 오는 프로젝트 혹은 오지 않은 프로젝트는 그럴 운명이거나 운명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건 내 삶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이 내게 인도해줬기에 일어나는 것이고 타이밍이 맞은 것이다. 운명은 큰 노력 없이 오며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담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올해 계획을 묻는 말에 송혜교는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것이다.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 후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양측 서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드라마와 같은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최근 중국발 이혼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송혜교의 SNS에는 여전히 송중기와 결혼 사진이 게재돼 있어 이런 의혹은 곧 사그라들었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혼 소식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송중기, 송혜교, 송송 커플, 이혼 조정 신청 등은 물론 송혜교의 전작인 드라마 남자친구의 박보검까지 강제 소환돼 포털 사이트 실검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송중기가 주연으로 출연 중인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도 이목이 쏠린다. 아스달 연대기가 540억을 투입한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설정으로 시청률이 저조한 가운데 주연을 맡고 있는 송중기가 이 같은 빅이슈의 주인공이 된 것은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중기의 3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작 아스달 연대기에서
극중 쌍둥이 형제 은섬과 사야 역을 맡아 1인 2역으로 드라마를 이끌고 있다. 송중기는 아스달 연대기 제작 발표 회장에서 결혼이 가져온 연기 생활의 변화를 묻는 말에 결혼 후 마음의 안정이 됐다. 아내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하라고 응원해줘서 덕분에 잘 촬영했다라고 여전한 애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이런 멘트는 립서비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스달 연대기 측 또한 이혼 보도 후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왜 송중기는 방송 중인 드라마에 영향이 갈 것을 예상하면서도 갑작스럽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어야 했을까? 우선 아스달 연대기의 방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8회까지 전파를 탄 이 작품은 100% 사전 제작으로 기획됐다. 첫 방송 6월 1일 전인 지난 5월 말 이미 모든 촬영을 마친 상황. TVN은 이 드라마를 12회까지 연달아 방영한 뒤 후반 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3부 방송을 편성할 예정이다. 2부와 3부 사이에는 아이유 주연의 호텔 델루나가 방송된다. 어떤 경우에서든 톱스타 간이 이혼 발표가 한쪽 배우자의 왕성한 활동 중에 발표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시청자들이 극중 배역과 본인의 사생활을 구분져 생각한다고 해도 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송혜교의 전작인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연하남 박보검과의 로맨스가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은 것 또한 비슷한 사례다. 송중기와 결혼하자마자 주연을 발탁된 남자친구의 상대 배역은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그것도 절친으로 알려진 박보검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의 열연을 펼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도에서 송중기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시청자들은 이모와 조카 같아서 몰입이 안 된다. 박보검을 보는데 송중기가 떠오른다고 고개를 저었다. 송중기 송혜교 이혼 발표 후 일부 팬들은 이혼 소식 이후 송중기를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아스달 연대기를 보겠다. 송중기 인기가 다시 올라갈 듯 아스달 연대기 안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겠다는 웃지 못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혼 조정 신청이 접수된 당일에도 송중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극을 관람하며 일상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식을 전하기 앞서 이미 영화 승리호 출연을 결정했던 송중기는 오는 7월 첫 촬영에 들어간다. 송혜교 역시 싱글라이더 이주영 감독의 신작 안나를 긍정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올 가을, 늦어도 내년 초 촬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혼 사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진 지라시와 추측성, 댓글이 난무하자 송혜교 소속사 측에서는 이를 의식한 듯 송중기 송혜교 모두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혜교가 동료 배우 송중기와 결혼 발표를 하기 전 어느 날 엄마의 이 한마디 때문에 아침부터 엄마와 한바탕 했다. 송혜교가 해외 한국 역사 유적지에 한글 안내서를 제공한 데 이어서 3.1절을 맞아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 도쿄편 안내서 1만 부를 도쿄 전역에 배포했다는 뉴스를 보고 흐뭇해서 내가 송혜교 요즘에 좋은 일 많이 하네 했더니 엄마가 느닷없이 송혜교 결혼 걱정을 한 것이다. 전혀 맥락 없는 결혼 드립에 황당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해서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엄마, 여기서 결혼 이야기가 왜 나와? 자기 일 잘 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잘 사는 배우한테 결혼 안 해서 큰일이라니. 결혼 안 한 게 왜 큰일이야? 내 말에 뜨끔했는지 아니면 가시가 있었는지 엄마는 이럴 때마다 주제와 상관없는 인신공격을 한다.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까? 넌 이런 이야기 나오면 예민해져서 왜 그래? 엄마가 아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엄마한테 내 의견 말할 수 있는 거야. 엄마 딸이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데 엄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 적어도 엄마는 그런 말하지 말아야지. 기승전 결혼 사회 70 넘은 노인이 어찌 말로 나를 이길 소냐. 이내 시무룩 모드를 장착하시더니 괘씸한 년. 나 마음 상했다는 기운을 마구 뿜어대신다. 내 생각에는 변함없지만 그냥 나오면 서로 피차간의 마음이 불편할 듯해서 사과를 했다. 엄마, 미안해. 내 말에 마음 상했으면 풀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자 아이마냥 앞으론 그러지 마. 그러신다. 웃으면서 엄마 방에 화장실 전구 나간 것을 고쳤다고 다시 한번 명랑하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자 현관문을 나서는 내 뒤통수에 대고 묵직한 펀치 한 방을 날리신다. 너 요즘 일도 없는데 전구 달고 그런 일 쪽으로 알아봐. 지금 프리랜서로 책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엄마가 보기에 출퇴근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백수인 거다. 아무리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좋은 일 하면서 자신만의 생을 충만하게 살아도 결혼 안 하면 큰일이다라는 의식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남들 가는 대세의 길에서 어긋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부모 세대의 뿌리 깊은 인식을 내 어찌 바꿀 수 있으랴. 그나마 우리 불쌍한 그네를 평생 부르짖다가 요즘엔 그나마 마음을 돌리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결혼 안 하면 큰일이다라는 말에 엄마 말대로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그런 말들과 시선을 허실실 넘기면서 살아왔다. 지금은 그런 말조차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한숨 돌리지만 나 아닌 다른 여성들에 대해 그런 시선을 보는 데에는 좀 발끈하게 된다. 그동안 그런 말들에 난타당하면서 발끈하면 노처녀 히스테리라 욕먹고 결혼해서 애 낳아보지 않으면 이라는 등 염려와 걱정을 빙자한 무례한 독설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기승전결혼 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혼을 안 하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치환되는 편견은 얼마나 부당하고 폭력적인지. 그게 어디 결혼에 국한될까냐마는 남들이 다 가는 대세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삶을 살면 못 견뎌하는 경향성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되받아칠 수 있는 싸가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도 그런 편협한 시선에 대한 비겁한 방관자였고 대세에 얼른 합류하고 싶어 종종 거리는 조급한 수용자였다. 그랬던 게 못마땅하고 불만이어서 또 내 몸에도 어느새 젖은 먼지처럼 들러붙은 그런 가치관들을 덜어내고 싶어서 조금은 더 까칠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